아주 확실한 예로서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바다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은 오염이 대부분 바다 생선은 있기 때문에 수은 중독이 될 수 있고 신경 독소로 작용해서 이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목표겠죠. 연구소에 오셨던 분들의 이제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 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수은 중독은 다 돼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들로 인해서도 역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신경작용, 심지어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작용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세포로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서 세포막이나 DNA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몸은 다양한 미네랄들이 중금속을 또 빼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독소가 있다면은 이제 과일 섭취를 통해서 이제 독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일단은 독소가 생기는 것부터 방지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 몸에서 독소는 어떤 요인들로 이제 생기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소화대사 독소라고 해서 소화대사산물 독소입니다. 사실 이걸 독소로 이름 지은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고, 제가 개념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고 이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얻어야 살 수 있죠. 그리고 이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뽑아낸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정교한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100% 클린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찌꺼기도 남아있고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뭐 부산물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또 먹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 대사 과정 중에 뭐 당분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당독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방도 뭐 먹을 때는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써 있으나 막상 또 유통 과정에서 또 먹다 보면서 몸에서 트랜스 지방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너무 탄수화물, 너무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사실 비만과 지방 간의 많은 원인이 실제 지방을 먹어서라기보다 정제 탄수화물이 훨씬 더 네, 영향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먹기가 참 쉬워지는 환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분이 초과가 돼서 고혈당이 되죠. 이 혈액에서도 당분이 많으니까 고혈당이 돼서 또 우리 몸에서 이 당분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지방으로 또 바뀌니까 이제 고지혈증이 되기도 하고 식방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몸에 소화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남아돌 때 항상 이게 몸에서 독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이라는 성분, 암모니아,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게 다 단백질의 대사산물인데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이 또 뼈에 쌓여서 통풍에도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기도 하고 뼈마디가 약간 불편하기도 한 증상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치매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또한 역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 몸에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죠. 또 소화 대사 과정 중에 또 굉장히 많이 산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죠. 이것도 소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그리고 대사 요것이 이제 말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심장이나 뇌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먹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대사 과정 중에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뭘 먹어도 이 소화 과정에서 독소는 생기는 건데, 우리 몸의 일단 기본적인 세포들이 이것을 해독을 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특정 음식들이 그냥 독소가 애초에 소화할 때 생기는 건가요? 특정 음식과 양 그리고 식사법, 식사 배합에 음식 배합에 따라서 독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자연의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졌죠. 자연의 음식을 적당히 잘 소화시키고 소화 불량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이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어느 정도의 독소는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잘 또 대장을 통해서 잘 배설이 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활성산소도 생기지만 이 활성산소 해독하는 장치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음식에서 위배된 음식을 먹을 때 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포장된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 그 포장된 음식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 뭐 인공 성분들
뭐 유통 보존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독소의 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이라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드실 때 이럴 때 또 요산 같은 이런 대사산물들이 또 많이 생기기가 쉬워지는 몸이 되죠. 또 음식의 배합 문제,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고 이렇게 탄단지는 완벽하게 한 번에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멀티 만능 소화효소가 없죠. 탄수화물은 따로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효소, 아밀라제, 뭐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제. 그래서 각각 다른 포인트, 각각 다른 소화효소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많이 먹으면 속에서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가스가 차기도 하고 이런 소화의 불편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음식의 특정 음식의 문제, 가공식품 특히 그리고 특정 다량의 영양소를 많이 먹었을 때 또 음식의 배합을 통해서 독소의 양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튀긴 거 안 좋다. 가공식품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확 와닿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그 섞어 먹지 말라는 게, 이게 특히나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인터뷰를 초창기에 막 다른 분들 했을 때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섞어 먹어도 괜찮다." 뭐 "우리가 먹는 부대찌개 보면은 김치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다 그거 먹지 않느냐. 뭐 먹어도 이상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섞어 먹는 거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그 소화 효소가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한 종류의 뭔가 그 성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몸을 소화시킬 때랑 이것들이 다 뒤섞여서 들어올 때랑은 이 소화의 과정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소화의 그 과정들이 훨씬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게 정말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화력을 가진 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뷔페식을 다녀왔을 때 어떠세요? 그때는 많이 먹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단일한 음식을 먹을 때와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겠다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 특히 소화기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단일 음식 중심의 식사가 암 환자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소화 효소를 위산을 만드는 양도 다르고 뭐 췌장액의 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단일한 음식 그리고 단순한 음식 그리고 소화 효소가 이미 들어있는 아주 뭐 발효가 된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걸 드셨을 때와 일반 식사를 하셨을 때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화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아마 와닿는 분들은 충분히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이제 완전한 소화를 한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삼겹살이나 갈비 쌈 싸 먹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소화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이 식사법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그 식사의 경험을 다른 분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양고기 집에 가면 숙주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숙주랑 같이 먹으면 배에서 가스가 차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책을 읽고 한번 고기만 먹어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가스가 안 차고 속이 너무 편했다. 그래서 한 종류 음식만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기가 소화를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량의 고기와 소량의 채소는 이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면 소화시키는데 이게 고기의 소화 속도와 뭐 채소의 소화 속도가 워낙 또 다르다 보니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분명히 또 그 차이를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채소라는 것은 또 뭐 항산화 성분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고기만 먹으면 또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조합을 같이 하는 편이죠. 그래도 우리 몸의 소화 장기가 뭐 한 종류의 고기, 한 종류의 채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나친 다양한 고기의 양과 다양한 채소가 들어올 때 약간의 또 불편함을 또 느끼기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카니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이제 자기가 뭐 김치랑 우리가 뭐 삼겹살 같이 구워 먹잖아요. 김치랑 이제 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가스가 찬다거나 속이 좀 불편했는데 고기만 먹으니까 진짜 너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뭐 또 다른 뭐 독소를 유발하는 원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독소는 수은이나 알루미늄, 납 이런 중금속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확실한 예로서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바다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은 오염이 대부분 바다 생선은 있기 때문에 수은 중독이 될 수 있고 신경 독소로 작용해서 이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목표겠죠. 그래서 이 중금속 오염은 사실 우리 지구 현대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이제 피할 수 없기는 해요. 제가 연구소 오셨던 분들의 이제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 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수은 중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중독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납 중독도 가끔 이제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의약품, 여러 합성 세제, 그리고 치과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아말감이라는 이 충전재가 또 수은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 이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금속은 어느 정도 좀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몸은 다양한 미네랄들이 중금속을 또 빼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수은 중독이 좀 심한 분들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알루미늄 중독이 되신 분들은 또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서로 상쇄시켜주는 중금속과 이 미네랄의 짝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한 이 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중금속도 해독할 수 있는 우리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 영양이 더 중요하게 되고 영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충분한 미네랄을 또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중금속들로 인해서도 역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신경작용, 심지어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작용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서 세포막이나 DNA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뭐 위장장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 중금속은 우리 몸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